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벽을 만들고 중심선이었죠. 예. 중심선을 만들고 그것을 둘러싼 저희가 멀티라인이라고 해서 여러 다중의 선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편리하게 벽체를 코너도 정리하고 우리 tit 부분으로 만나는 부분도 정리를 해서 벽체를 그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적당한 바닥 재질 스케일을 조정해서 바닥 재질을 집어넣고 거기까지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가구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그려왔던 거 아니면은 새로 이제 여러분이 작도가 넣으셨기 때문에 그려내시고 그거를 블로그로 저장해서 자주 쓰는 거는 그걸 불러드리고 수정해서 여러분이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도면 요소 중에서 다른 거라면 치수를 기입하고 거기에 글씨를 기입해서 그 도면 기호라던가 그리고 이제 뭐 설명 같은 걸 여러분이 주셔야 되죠. 이제 그걸 우리가 주석이라고 해서 그 부분만 여러분이 배우시면은 그 도면의 기본 요소는 다 갖추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디멘션 스타일이라고 해서 예, 이거 먼저 보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디멘션이라고 해서 저희가 치수죠. 예, 치수 기입해서 요거 보면은 디멘션을 D 엔터만 하시면 우리는 디멘션 스타일이라고 해서 디멘션의 스타일을 정의하는 창이 뜹니다. 그리고 저희는 치수를 기입하실 때는 그러니까 DIM 좀 번거로우시긴 한데 DIM dim 하고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번개 모양이 있는 자동으로 치수 기입을 하는 형태의 그 명령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디멘션 종류에는 자동으로 하는 요 종류들 뭐 앵귤러 이래서 각도 값을 표시하는 거, 뭐 몇 도 이렇게 표시하는 거랑요. 베이스 라인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다중으로 여러 단으로 치수를 주시겠죠. 네. 그러면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렇게 기입했던 치수에 이어서 같은 간격으로 떨어져서 두 단, 세 단, 네 단, 다섯 단의 치수를 계속 연속으로 만드시고 싶으실 때 이 베이스라인이라는 명령어를 쓰고요. 그리고 컨티뉴어스라는 거는 치수를 여러분이 여기다 이렇게 주시고 그 옆으로 계속 이어서 다른 치수들을 이렇게 찍어서 지점을 찍어서 여러분 치수를 만드시죠. 이제 그게 컨티뉴어스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오디네이트는 지시선 형태인데요. 이 지시선이 이렇게 곡선형으로 해서 뭔가 뺄 것이냐, 설명을 뺄 것이냐, 아니면 화살표 축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직각 형태로 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건데, 요것도 디멘션 스타일이나 그리고 요거 리더 스타일이라는 명령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마 주시게 될 거긴 한데요. 예, 그런 게 있다. 그리고 온라인은 치수들이 내가 이렇게 뽑다 보니까 얘는 요만큼 뽑고 얘는 이렇게 더 길게 뽑고 얘는 더 이렇게 조금 뽑고 이렇게 해서 정렬이 맞지 않았을 때 여러분이 온라인 명령을 주시면 얘네들이 한꺼번에 같은 열로 정돈되게 맞춰줍니다. 실수를 일단 막 그리신 다음에 나중에 이걸 명령을 주시면 알아서 맞겠죠. 그리고 디스트리뷰트는 적당히 간격을 분배를 해주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레이어는 내가 레이어를 여러분이 변경해서 작동을 하셔야 될 때, 그리고 온도는 직접 명령 취소입니다. 요 번개 모양이 있는 딤의 장점은요, 내가 요 베이스 라인을 두고서는 명령어를 했다고 해서 명령이 끝나진 않습니다. 저희가 엔터를 한번 치면 그거 하나에 대한 명령은 끝나고, 그리고 다른 치수선에다가 베이스 라인을 또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 계속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엔터를 치시면 거기 거는 끝나고 다른 데도 또 이렇게 뭔가 베이스 라인을 이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나 베이스 라인이 아니라 거기서 컨티뉴로 넘어가고 싶다 그러면 다시 엔터를 한번 더 치시면 베이스 라인은 종료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시고 싶은 요런 지금 다른 명령어들의 앞에 단어가 있죠. A, B, C, O 이렇게 G, D 이렇게 해서 앞에 달치고가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이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신 다음에 계속 그 명령어가 살아있어서 그거를 계속 다중으로 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도 여기 명령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최종으로 명령어를 엔터를 여러 번 더 쳐주셔야지 이게 종료되고요. 뭐 ESC를 누르셔서 빠르게 종료해서 나가실 경우도 있겠습니다. 좋은 거는 연속으로 계속 치수를 자동으로 생성해주기 때문에 이게 좋고요. 그리고 요거 이전에 이렇게 각각 하나씩 주는 게 있습니다. 딤인데 딤 리니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수평이나 수직거리에 있는 형태로 수직 수평선으로 치수를 끌고 나가서 기입을 할 때, 그러니까 가로 길이나 세로 길이 기입할 때죠. 그리고 온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경사가 지어져 있어서
내가 개체를 이렇게 대각선 형태로 그렸는데 거기 경사도를 따라서 이렇게 기울어지는 치수를 여러분이 기입을 하실 때 이 온라인이라는 명령을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dim angular라고 해서 요거는 각도값 이렇게 여러분이 사선을 그리셨는데 요 사이값을 표현하고 싶으시다 아니면 바깥쪽으로도 이렇게 각도를 표시하고 싶으시다 그러실 때 요 명령어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크 랭스는 저희가 홀을 그렸는데 홀을 그릴 때 저희는 이렇게 가상의 반지름 길이와 각도값으로 그렸었습니다. 그리고 첫 점과 끝점을 알았었는데 이렇게 호가 이렇게 둥그러지는 이 아크의 길이도 저희가 알고 싶으시죠? 그때 아크 랭스라는 명령어를 쓰시는 거고요. 레디우스는 반지름입니다. 원이나 타원을 그리셨을 때 반지름 값을 표시하는 거. 그리고 디아미터는 역시나 똑같이 지름 값을 표시하는 거겠죠. 네. 그리고 오디네이트는 아까랑 똑같이 지시선 형태를 여기 보면 설명이 있습니다. 지시선 형태를 그려주는 건데요. 지시선은 이렇게 뽑아 나와서 개체가 있다면 거기서 설명을 주실 때 이렇게 뭐 도트나 화살표 축을 그리고요. 이렇게 수평으로 뽑아 나와서 여기다 설명을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직각으로 뽑아서 나와서 여기다 설명을 주실 수도 있겠죠. 또 그 외에는 이렇게 곡선형을 만들어서 설명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지시선이라고 얘기를 해서 지시선의 그 형태라고 보시는 거죠. 그런 거를 정의하실 때고요. 그리고 요 조그라인이라는 거는 이렇게 꺾은 선을 만들어줍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호의 어떤 각도라든가 반지름 값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표시하시고 싶으신데 이렇게 선을 꺾은 선을 써서 그 부분을 약간 눈에 띄게 하고 싶으시다든가 뭐 그런 부분을 쓸 때 이걸 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제는 제가 그 15차시 딤 예제라고 해서 따로 폴더가 있을 거예요. 저희 그 교환이 올라간 창에 폴더가 있는데 거기에 여기 1번부터 8번까지 캐드 파일이 있습니다. 캐드 파일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각각의 예제를 실습해 보실 수 있게끔 옆에 완성 형태 오른쪽에는 여러분이 치수를 바로 연습해 보실 수 있게 실습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 교재는 아니고 제가 보던 책에 들어있던 예제인데요. 그거를 여러분이 연습하시라고 드린 거예요. 수업 시간에 다루긴 좀 그래서 안 했는데요. 왜냐면 제 저작권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연습하시기엔 충분히 훌륭하기 때문에요. 요걸 연습해 주시면 되고요. 수업 시간에 저희 할 겁니다. 3번부터 해서 조금 해줄 거고요. 그리고 저희 수업 시간의 연습은 요거 디멘션이라고 변개 모양이 있는 요걸로 해서 빠르게 치수를 기입하는 걸 연습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기 옆에 이렇게 생겨 있죠. 이게 지시선이라고 해서 우리가 리더라고 여기 있습니다. 리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리더를 개체를 그려놓고 첫 점을 찍고 그리고 두 번째 점은 요 꺾은 부분을 찍고 그 다음 점은 알아서 여기 옆에서 글씨를 기입할 수 있도록 깜빡깜빡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설정도 리더 스타일에서 여러분이 해주시면 요 찍는 점의 위치라던가 뭐 이런 것도 다 바꿔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오늘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애드 리더는 내가 여기서 지시선을 여러 개를 이렇게 같이 뽑으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네. 그런 걸 해주실 때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드셨는데 그 중에서 제거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 그럴 때는 요거 리무브를 쓰셔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지워 주실 수 있는 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시선을 내가 여기서 이렇게 뽑고 여기서는 이렇게 뽑고 여기서는 이렇게 뽑았어요. 그러면 그거를 한 줄로 이렇게 쫙 정렬하고 싶으실 때 이 온라인 명령을 하시는 거고요. 콜렉트는 따로따로 이렇게 기입하신 거를 하나로 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건데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명령을 따로따로 캐드에서 사용하는 명령을 쓰셔도 되고 요 아이콘을 리본 메뉴에서 요 아이콘을 클릭하지 않으면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용하시는 것도 어렵진 않지만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지를 좀 아셔야지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을 내가 자유자재로 내 스타일대로 수정을 해서 쓸 수 있느냐는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한 번에 딱 되지 않고요.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이게 스케일에 따라서 제가 100분의 1로 작업했는지 500분의 1로 작업했는지 그거와 관련돼서 저희가 프린트를 또 하잖아요. A3 용지할지 A2 용지할지 A4 용지할지 그거랑 관련해서 이게 항상 사이즈 길이라든가
뭐 화살표 촉 그 크기라든가 이런 게 상대적으로 변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를 맞춰놓고 스케일 값을 전체를 변화시켜가지고 이제 보셔야 돼요. 예, 미리 보시고 출력 전에 미리 보기 보시고 그리고 테스트를 좀 하시고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맞춰놓은 거를 그 회사 스타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프리랜서로 일을 하신다던가 지금 일단 회사 들어가기 전에 뭔가 해봐야 될 때는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디멘션 스타일이라고 하는 요 창이 뜨는데요. 저희가 디멘션은 치수를 기입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내가 요 치수 보조선과 치수선과 치수들이 결합하는 부분에 도트를 할지 아니면 비어져 있는 도트가 원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화살표가 나올지 이런 거에 관련된 정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전에 조금 이론이 있긴 한데요. 저희 학원에서 성남에서 받은 책에 보시면 굉장히 상세하게 그 페이지마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향상 과정에서 저희 뭐 캐트2 이런 거 들어가시면 따로 별도로 수업을 다른 선생님한테 받으실 거고요. 안 하시더라도 그거 보시면 약간 힌트가 되니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뭐 유튜브 강의도 되게 많죠. 그래도 제가 살짝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보겠습니다. 이렇게 치수가 개체에서부터 이렇게 그려져서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양쪽으로 뽑아져 나오죠. 요거는 우리가 치수 보조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요 치수 보조선을 가로로 이렇게 갈라서 들어간 거는 치수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는 거 치수겠죠. 예. 얘네들은 저희가 이게 그 치수 디멘션 dim 이렇게 명령을 하고 해주면요. 요거 세 개가 한꺼번에 한 덩어리예요. 이것이 하나의 개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수정을 해주실 때는 그 뭐 어레이라든가 아니면 폴리라인을 쓰실 때처럼 한 덩어리를 묶여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체를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알아서 내가 요 치수 보조선 간격을 알아서 이렇게 옮겨주시면 요 치수도 같이 값이 변하고요. 예. 그리고 요거 자체가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한 세트니까 여러분이 설정을 하실 때 개체에서 얼마나 떨어져서 치수 보조선이 시작할 건지에 대한 요 거리값도 주셔야 되고요. 얼마나 떨어지고 싶은지 그리고 이렇게 치수선이 있을 때 치수 보조선이 얼마나 치수선에서 튀어나가고 싶은지 예, 그리고 치수 보조선과 치수선의 이 교차 부분을 도트로 마감을 할지 화살표 쪽으로 표시할지 그리고 그 위에 치수가 들어갔을 때 요 치수선에서 치수가 얼마만큼 떨어져서 치수가 들어갔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여기 치수가 들어가는 숫자는 어떤 폰트로 몇 사이즈 몇 크기로 글씨 높이 몇으로 해서 들어가고 싶은지에 대한 그런 것들의 정의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간략하게 보시면 디멘션 스타일이라는 요 창에서 여러분이 요거를 미리 보기도 보고 실제로 이렇게 해서 써보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형태인지를 보시고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처음에 D하고 엔터를 치시면 여기 디멘션 스타일로 들어가거든요. 여기 창은 딱 뜨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까만색 화면은 여기 그대로 있는 것처럼 미리 보기 화면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나는 ISO 25가 파란색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죠. 예, 걔를 내가 미리 보기 창은 이렇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형태고요. 여러분이 요거를 이거 말고 조금 요거에서 다르게 줘야 되겠다. 그럼 수정을 하실 거기 때문에 수정은 요거 모디파이죠. 편집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미리 세팅된 요거를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미리 보기 창이 있고 뭐 이렇게 어디를 어떻게 바꿔줘야 될지 여러 탭이 열립니다. 그럼 거기서 여러분이 수정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정을 하시고 나면 ISO 25에 오버라이드라는 표시가 옆에 이렇게 따로 오버라이드라는 표시가 따로 뜹니다. 옆에. 요거거든요. 네. 요거를 눌러서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모디파이에 수정을 주시면 요게 바로 그 옆으로 오버라이드라고 붙기 때문에 별도로 요거는 그냥 같은 개념이라 얘는 잘 안 쓴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기본 들어있는 캐드를 처음 여시면 어노테이션 내가 주석으로 쓰는 거 요거 말고 아래쪽에 ISO 25는 국제기구에서 정한 형태입니다.
그것들을 여러분이 수정을 해서 쓰시게 되어 있는 거고, 스탠다드는 캐드에서 제공하는 기본형이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여러분이 수정을 하셔서 내 거를 만들거나 여러 스타일을 정의하시는 거기 때문에 새로 정의하실 때는 뉴를 단추를 누르셔서 이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두 개 폼 중에서 아무거나 수정 이렇게 뉴해서 이름 새로 지정하시고 새로 여러 단을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걔를 쓰시는 거고요. 셋커런트는 이제 이렇게 여러 단을 만드시고 나서 요거 창을 클로즈하기 전에 나 지금 어떤 걸로 현재 세팅하고 싶다 이거겠죠. 레이어 쓰실 때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파란색, 녹색 V 체크처럼 여러분이 여기 쓰시고 싶으신 거에다 활성화를 시켜놓고 셋커런트 버튼을 누르고 클로즈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제 그게 첫 번째 창에 저희가 D 엔터하면 첫 번째 창에 뜨는 게 이제 그거고요. 그리고 요거 안에 이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안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내가 그 ISO 25의 모디파이를 탁 누르고 들어오시면요. 지금 요 위에 단에 그게 표시가 되어 있죠. 지금 편집 중인데 디멘션 편집 중인데 IS25로 편집 중인 거가 여기 나와 있고요. 색이 나와 있고요. 아래쪽에 라인, 심볼 앤 에로, 텍스트, 핏, 그리고 프라이머리 유닛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탭이 또 열립니다. 여기서 순차적으로 여러분이 정의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탭인 라인에는 치수 보조선과 치수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게 한 세트인데 써 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라인으로 된 건 치수 보조선하고 치수선이죠. 그래서 라인이랑 관련된 것들을 수정은 치수 보조선과 치수선 여기 첫 번째 탭에서 수정을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직관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그 두 번째에 있는 심볼이랑 에로우는 얘네들 사이에 이렇게 도트를 찍거나 화살표를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정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텍스트는 저희가 치수 이 디멘션에서 치수만 숫자로 들어가잖아요. 14, 뭐 28 이렇게 숫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텍스트와 관련된 것들은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폰트와 관련된 거죠. 그리고 핏은 어떻게 내가 알맞게 할 것이냐 이런 거기 때문에요. 단위를 표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여기 보면은 요거는 이게 정렬과 맞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스케일을 어떤 걸로 하실지 그것도 이제 단위긴 한데 내가 40분의 1로 해서 치수를 쓸지 10분의 1로 해서 치수를 쓸지 100분의 1에다가 치수를 쓸지에 대한 그거를 맞추시는 게 핏입니다. 그리고 요거 프라이머리 유닛은 이제 단위를 표시인데요. 요거는 내가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할지 소수점은 다 제외하고 표시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 대체 단위 이렇게 얼터네이트 유닛은 대체 단위인데요. 저희는 이제 밀리미터 단위를 쓰는데 영국이나 뭐 이런 데서 인치 단위를 쓴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만약에 표기를 해서 나는 도면을 내보내야 되는 경우에 여러분 여기에서 두 개를 같이 동시에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사이즈 두 개를. 예. 아니면 나 밀리미터가 아니라 인치 단위로 바꿔서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표시하실 때 여기 대체 단위에서 정의를 해주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톨러런스는 공차값인데요. 아마 이거는 그 정밀한 도면을 그리시는 분들 있죠. 기계나 공학 쪽에서 분들이 이제 요거 공차값까지 정확하게 저희는 뭐 0.05 뭐 이런 치수가 있었을 때 이것이 공차가 발생할 수 있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얼마. 그런 것까지 같이 이렇게 감안을 해서 표시하는 도면을 쓰실 때 이제 씁니다. 근데 저희는 제가 여태까지 들어간해서는 안 썼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거를 순차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적용해서 이제 이런 걸 그려볼 텐데요. 사이즈랑 이런 걸 작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있는 디멘션 예제를 한번 저희가 여기 있는 거죠. 선 그리고 경사가 있는 요게 기울어진 선 그리고 각도값 이런 거 표기하는 예제인데 저희 교환 중에서 이거 15차시 이 캐드를 보시면 돼요. 지금 순차적으로 여시면 제가 미리 열었었는데요. 2번으로 넘어가면 1번은 수직 수평선 여는 거고 지금 2번 파일을 이렇게 열면 이렇게 사선으로 된 치수를 기입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요. 저희 주석은 여기죠. 그래서 지금 아직 글씨 쓰는 거는 정의 아직 안 배우셨고요.
요 자동이랑 이런 것도 조금 이따 보실 거예요. 지금은 수동으로 기입하는 형태. 여기에 있는 지금 치수들만 기입을 할 거고요. 네. 지금 보시면 요거 옆에 화살표를 누르시면 지금 요게 교환에 있는 것들이 여기 열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1번 파일에는 요 리니어로 타입으로 숫자를 그러니까 치수를 체크하는 거.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예제에도 나오는데요. 보겠습니다. 이거를 체크해서 지금 첫 번째 제가 리니어로 된 거를 했을 때는 사선 간격이어도요. 저희가 이렇게 표시를 해서 사선이랑 사선을 찍어서 갖고 와도 이렇게 수평 간의 거리를 찍어줍니다. 그럼 사선이긴 하지만 수직거리랑 여기 수평거리를 표시하실 때는 이 리니어 첫 번째 있는 걸 쓰시겠죠. 온라인은 클릭을 했습니다. 온라인은 여기 경사가 있는 사선에 그 사선 길이를 표시하고 싶을 때 얘랑 여기 사선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그 길이가 쫓아나와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이 치수선을 딱 끝내고 싶은 정도 길이에다가 클릭을 하시면 거기 와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실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 파일을 여셔서 이제 집에서 해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보면 세 번째 파일이랑 네 번째 파일은 지금 수업 때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요게 지금 세 번째 파일이고요. 요것은 이렇게 연속으로 치수를 주는 그 컨티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그리고 네 번째 있는 파일도 이제 열어보시면 이렇게 치수가 다단으로 되어 있지 여러 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하고 그 다음은 6990, 그 다음은 1150 이렇게 여러 단이 되어 있는데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베이스라인입니다. 베이스라인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실습을 같이 한번 해보실 건데요. 여기 있는 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쓴다는 것만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제 컨티뉴어스랑 요거는 여기 자동 치수 생성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 치수 생성. DIM 명령어는 DIM이고요. 그냥 요걸 누르시면 됩니다. 요걸 누르시면 DIM 눌러서 시작한 거 그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그 치수를 표시하고 싶은 데다가 일단 라인을 그려주시면 돼요. 지금 저희는 나는 여기하고 여기를 일단은 치수를 기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끌고 오셔서 이렇게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계속 명령이 살아있어요.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이쪽에 있는 것들을 한 번만 하고 끝내는데 얘는 계속 살아있거든요. 그럼 그 다음 치수를 주시면 됩니다. 여기랑 여기를 찍어서 끌고 와서 어디다가 놓을지를 딱 클릭하시면 치수가 그려지죠. 그리고도 명령이 살아있습니다. 아래쪽에 또 얘하고 얘를 찍어서 여기까지 좌클릭을 딱 해주시면 이렇게 치수가 그려졌는데요. 그 옆으로 계속 치수를 그리고 싶으시다. 그러면 그 부분 옆에다가 다시 시작해서 찍는 게 아니고요. 요때 여기 열려 있는 것들 중에서 컨티뉴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컨티뉴. 내가 지금 그린 거에 연속으로 계속 그린다고 보시는 거거든요. 컨티뉴를 누르시거나 C 엔터를 하시면 어떤 거에서부터 너는 컨티뉴 하고 싶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쪽으로 계속 늘려주고 싶으시니까 여기다 클릭하시면 돼요. 이쪽 치수 보조선에 클릭하시면 이렇게 치수랑 치수 보조선이 따라 나옵니다. 여러분 마우스에. 그러면 어디까지 딱 하고 싶은지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도 얘가 계속 이렇게 따라 나옵니다. 그러면 클릭하고 싶은데 또 클릭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얘를 제가 여기를 클릭할게요. 이쪽 점을. 클릭하면요. 이렇게 따라 나오고 있어요. 제가 어디 가서 찍을지에 따라서 치수가 막 변하고 있죠. 이때 여기다 클릭해 주시고요.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또 연속으로 거기에 이어서 치수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컨티뉴는 시작한 부분부터 계속 그 다음으로 왼쪽으로 계속이든 오른쪽으로 계속이든 위쪽으로 계속이든 아래쪽으로 계속이든 한쪽 방향으로 계속 그려주는 애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 치수를 쓰실 때 이렇게 위쪽에나 왼쪽에만 해놓고 아래쪽에 오른쪽에만 했는데요. 요걸 알아서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처음 거는 시작을 해주시고 계속 요거 이어서 팁수를 연속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때 엔터를 한번 치십니다. 그러면 엔터만 치셨지만 명령어는 끝나지 않았고요. 아까 처음에 연속 치수를 줄 것처럼 어디에다가
어떤 오리진 선에다가 기초선을 두고서는 연속을 쓸 거냐 계속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아래쪽에 제가 여기 좀 잘못 찍었는데 이 아래쪽 거를 계속 진행하고 싶으시잖아요. 오른쪽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클릭하시고 계속 따라 나오고 있죠. 클릭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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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클릭해줘서 이렇게 끝내시는 겁니다. 명령 끝내시고 싶으실 때 엔터. 그리고도 아직 명령이 살아있습니다. 다시 엔터를 해주시면 예, 지금 보면은 고 컨티뉴는 끝났고 지금 아직 딤하고 엔터 했을 때 그 초기 상태로는 돌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다시 치수를 계속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저희는 그냥 끝내겠습니다. 엔터를 한 번 더 치시면 끝납니다. 네. 이렇게 그 멀티라인 뭐라 그러죠? 저희 폴리라인이라든가 이런 명령을 주실 때랑 같은 형태로 계속 진행이 된다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4번 파일을 열어서 요거 보실게요. 얘도 지금 보면 다단으로 이렇게 여러 단이 이렇게 치수가 그려져 있는데 요건 4단. 지금 왼쪽에 있는 건 2단이죠. 그리고 아래쪽에 3단이에요. 그러면 보통 첫 번째 단에 이어서 그 위로 생기거나 그 위로 이제 더 큰 넓은 범위 거가 나중에 생기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2000하고 3000하고 아래쪽에 1500을 먼저 치수를 기입해놔야 되겠다. 이건 아마 감이 오실 거예요. 그거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해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DIM 엔터 치시거나 요 모양을 요 아이콘을 클릭하시거나 DIM 엔터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릭하시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난 치수를 이렇게 주시는 거죠. 예. 그리고 명령 계속 살아있습니다. 저희 초기 형태로 살아있죠. 이때 왼쪽에도 이 치수를 주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얘랑 얘를 주시고요. 크게 놓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래쪽도 여기랑 여기랑 클릭해서 내려놓겠습니다. 오른쪽에 지금 여기 3000짜리 하나가 있죠. 걔도 별도로 이렇게 클릭을 해서 클릭, 이쪽에 이런 클릭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초기 상태인데요. 저희는 지금 베이스 라인이라는 걸 할 겁니다. 그러면 B 엔터하거나 베이스 라인에 가서 클릭을 하시죠. 네. 그럼 어떤 거를부터 해서 넌 계속 치수를 간격을 줄 거냐 이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간격값도 여기서 변화를 주실 수 있는데 제 거는 현재 7.5만큼 지금 옵셋이 적용된 상태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지.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 치수를.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이어져서 치수가 따라 나오면 위쪽으로요.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도 세 번째에 또 단이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에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 네 번째에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섯 번째 단이 나오고 있는데 이때는 여러분 똑같이 동일하게 엔터를 주시면 요거는 끝나겠죠. 하지만 지금 또 보시면 어느 점을 기준으로 해서 베이스 라인을 잡을 거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또 필요한 거 있어요. 여기 왼쪽 거. 요거 클릭하시면 거기에서부터 또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 원하는 데다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얘는요. 네. 엔터 한 번 더 주시면 얘는 끝나겠죠. 그리고 지금 다시 베이스 라인 다른 거에다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래쪽에 있는 치수를 또 클릭해 주시면 걔에서부터 계속 나오죠. 치수 클릭, 치수 클릭, 치수 클릭입니다. 네. 더 주시고 싶으시면 더 주셔도 되고요. 네. 이제 종료하고 싶으시다 엔터 해주시고요. 아직도 베이스 라인을 새로 다른 데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엔터 해주시면 베이스 라인은 끝났지만 아까 처음에 DIN 눌렀을 때처럼 초기 값으로 돌아간 거 보이실 거예요. 이때 내가 미처 못 준 애들을 더 주셔도 되고요. 네. 이 안에 다른 걸로 들어가실 수가 있겠죠. 네. 주시면 되고 더 이상은 없다. 종료하고 싶다. 엔터 한 번 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자동 기능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컨티뉴나 베이스라인이 필요한 치수 기입할 때는 요 자동 기능을 잘 쓰고요. 사실은 요 자동 기능 안에 여기 이렇게 기울어진 사정값, 각도값 이런 걸 다 표기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얘가 조금 하다가 오류날 때가 있어가지고 이런 각도값이나 이런 거를 줄 때는 여기서 따로따로 주는 편이고요. 나머지 수직 수평이라든가 컨티뉴 베이스라인 값을 줄 때는 요거 자동 기능이 들어가 있는 딤을 씁니다. 딤 명령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쓰는 분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거 하고 그 예제 중에 이거 5번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예제 중에 빔 프랙티스 5번이 있거든요. 이게 저희가 조그라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그재그 선인데요. 그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거든요. 이게 좀 조절이 힘들어서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거 클릭하시고요. 원하는 지금 여기 화살표가 여기 시작된 부분 있죠? 이쪽쯤에다가 먼저 클릭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클릭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클릭은 요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클릭은 여기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클릭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거는 여기 이렇게 숫자가 들어간 치수 기입인데요. 네 번째 클릭은 여기 사이를 이렇게 벌려주는 형태의 네 번째 클릭이 될 거거든요. 이거 한번 보실게요. 네, 조금 어렵긴 하거든요. 이쪽쯤에다가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다가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번개선이 따라 나오는데요. 일단은 이 위치를 정해서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얘네들 이 그 꺾은 선 위치도 여러분이 보셔가지고 클릭을 일단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정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글씨가 여기 안 붙고 있고 지금 오른쪽 끝에 붙어 있고 얘네들이 지금 폭도 조금 다르죠. 그래서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포인트가 그립점이 4개가 잡힙니다. 그걸 여러분이 이용하셔서 수정을 하시면 되거든요. 얘를 조금 이렇게 내려주시고 그리고 얘도 이렇게 조금 당겨주실게요. 이렇게. 그리고 글씨 있는 부분에 그립점이 생겨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클릭해 주시면 글씨가 앞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거든요. 조금 사용하기 어려우신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그라인이고요. 이쪽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에도 이거 누르시고 이쪽에 클릭해서 여기다 주시고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택하셔서 이 글씨 위치를 약간 이쪽으로 갖다 주시면 좀 약간 안 맞는데요. 이렇게 조그라인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으로 예치수를 잡아주는데요. 요거를 자동으로 잡아주는데 가끔 이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야 되긴 하지만 이 치수를 다른 애로 표시하고 싶으실 때도 있겠죠. 지금 뭐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다 필요해서 뭐 73.5, 73.1 이렇게 줬는데 어디가 딱 73.0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조금 적합하지 않거나 스케일을 원래는 이제 여기 레이아웃에서 여러분이 스케일이 다른 도면을 또 주셔가지고 자동으로 치수가 잘 맞게끔 되게끔 그리는 게 맞는데 옆에 10분의 1로 도면을 따로 한 거를 붙여놓고 그냥 그거를 쉽게 쓰시고 싶으셨다. 그러면 요걸 수정하고 싶으시겠죠. 그때 이 글씨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요. 조금 시간차를 두고 요 글씨에 이렇게 창이 생깁니다. 저희가 이제 아직 폰트 요 글씨 쓰는 건 배우진 않으셨는데 뭐 어렵지 않잖아요. 저희가 이제 뭐 한글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따로 굉장히 열심히 배우진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셨을 때 그 창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여기 폰트도 여러분이 주실 수 있고요. 글씨 크기도 주실 수 있고 진하기, 기울기 이런 거 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레이어드 변경 주실 수가 있고요. 여기 색상. 그리고 요거는 정렬입니다. 글씨가 지금 뭐 이렇게 정렬이 MC라고 해서 미들 가운데에 센터에 들어가 있고 가운데에 왼쪽 그리고 위쪽에 왼쪽 이렇게 해서 위쪽에 왼쪽 센터 라이트 그리고 가운데 열에 왼쪽 센터 라이트 바닥 쪽에 왼쪽 센터 라이트 이렇게 약자가들이 있는데요. 네, 이런 거에 대한 위치를 바꿔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 글씨 자체를 지금 반지름 73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나 이거 바꿔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요 글씨 자체도 변경을 주실 수 있어요. 뭐 볼까요? R 73 했는데 저희가 만약에 디멘션 30
이렇게 해서 변경을 주신다. 원래 그 사이즈가 아닌데 이렇게 해서 임의대로 주실 때 이렇게 하고 오케이를 해주시면요. 그걸로 기입이 되긴 합니다. 예, 그렇게. 그리고 치수선도 분해를 하실 수는 있긴 있어요. 그럼 분해를 하시면 이걸 한번 볼까요? X 엔터 해주시면요. 분해하시고 나서 요 화살표 촉타로 요 선분 다 각각 따로 이제 치수선의 기능은 없어지는 거긴 한데요. 요거 하나씩 분해는 됐으니까 요 화살표 쪽을 여러분이 카피를 하셔가지고 다른 데다가 뭔가 이렇게 갖다가 개체로 쓰실 거면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고요. 지금 여기 치수선에 있는 폰트도 여러분이 카피를 하셔가지고 글씨를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글씨를 변경 주실 수가 있죠. 조금 시간차 걸리는데 예, 이렇게 해서 글씨를 변경을 주셔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치수는 이렇게 같은 한 개체예요. 이렇게 쓰시지는 않습니다. 사실은요. 이거는 조금 그 선생님들이 이런 방법으로 해서 다른 도면을 이런 글씨를 같은 폰트로 해서 다른 글씨를 쓰거나 뭐 이런 걸 할 때 이런 걸 가르쳐 주시는데 사실은 치수는 이렇게 하나로 묶여 있어서 여러분이 수정을 이렇게 하셨을 때 얘도 같이 치수도 같이 변경이 돼야 맞습니다. 네, 그거는 사실은 이게 맞는 거긴 한데요. 오라인을 보셨고 그리고 이 스타일 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나씩 이 예제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 디멘션 스타일 정의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정의하는 거는요. 얘를 보면서 같이 정의도 한번 보실 건데요. 지금 제가 계산기입니다. 계산기. 그래서 비교적 이거 작도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사각형으로 가로는 100이고 세로는 150인 사각형이고 안쪽에 30이 내려와서 여기다가 선 그려주시고 안쪽에 5mm씩 들어와서 안쪽 이렇게 창을 그 계산기 창을 그려주시고 아래쪽에 버튼 부분은 지금 높이가 25씩 되어 있는데요. 아래쪽은 10, 여기 사방으로 10씩 들어와서요. 아래쪽은 25가 들어와, 여기가 25고요. 그 위로 2.5가 떨어져 있어서 거기에서부터 다시 25가 그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각각 얘네는 22.5죠. 예, 22.5 높이인데 지금 마지막 단에 있는 것만 25라서 조금 높은 형태입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다가 이제 글씨 기입하시는 걸 저랑 같이 하실 거예요. 지금 텍스트 뭐 이렇게 MC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그 살짝 글씨를 깨고 보셨을 때 살짝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T 하면은 T하고 엔터를 하면은 멀티 텍스트라고 해서요. 글씨가 저희가 싱글 텍스트랑 멀티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텍스트는 다중에 그 뭐라 그러죠? 여러 줄의 이렇게 문장처럼 만들 수 있는 글씨 쓰기고 싱글 텍스트는 한 줄씩만 기입하실 수 있는 문장 쓰기예요. 그래서 멀티 텍스트의 약자가 T거든요.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T하고 엔터를 주시면 이렇게 멀티 텍스트로 들어옵니다. 그럼 여러분이 영역을 이렇게 지정을 하셔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지정을 하시면 요 안을 영역을 이렇게 잡거든요. 얘네들이요. 그럼 그 안에 얘를 어디다 배치할지 그게 이게 MC입니다. 아까 미들 센터였는데요. 미들 센터예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이 영역 안에 글씨를 주시겠다고 이렇게 영역을 드래그를 해서 들어오시면요. 글씨는 요만하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가운데의 정렬을 요 가운데 센터에 딱 들어오게 표 그리기처럼 들어올 수도 있고 아래쪽을 기준으로 해서 글씨가 써질 수도 있겠죠. 그거에 대한 기준입니다. 이게 미들이거든요. 그러면 가운데 줄에 생긴다는 얘기겠죠. 아까 보셨겠지만 탑, 미들, 바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위쪽에 가운데에 아래쪽 정렬이고요. 그리고 레프트, 미들, 라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좌정렬, 가운데에서부터 정렬, 오른쪽 끝에서부터 이렇게 정렬 이걸로 골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MC라고 하는 거는 가운데 줄에 가운데 센터에서부터 글씨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글자 쓰시면 한 글자가 가운데, 두 글자 쓰시면 두 글자가 딱 정확 가운데에 여러 글씨를 만드시면 그게 딱 적당히 알맞게 가운데에 딱 배치가 되는 그렇게 정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C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10은 글씨 높이를 10으로 썼다 얘기예요. 저희 지금 안에 들어간 7, 8, 9 이렇게 숫자 폰트가 있는데 예, 그거를 그렇게 쓰실 거니까 이제 그 얘기가 여기 설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같이 보시면서 예제를 해보시면서 이게 어떤 건지 보실게요. 일단은 그냥 작도를 하겠습니다. 렉탱글로 해서 RC 해주시고요. 초점 찍고 가로는 100, 예, 탭, 세로는 150 이렇게 해주시겠습니다. 요거를 일단 깨야지 저희가 30 옵셋을 하겠죠. 요거를 X 엔터에서 깨주시고요. 옵셋으로 30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안쪽에 이제 15mm씩 들어오는 상자로 이제 그려주실 건데요. 그것도 엔터 해주시고 다시 직접 명령 엔터 5 엔터 해주시고요. 이거를 다 5mm씩 안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트림 해주시면 되죠. 트림으로 저희 필렛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F 엔터 해주시고 R 엔터 해주시겠습니다. R 엔터 0 엔터 R 엔터 0 엔터. 네. 그리고 트림 모드인지 요 모드도 잘 보시고 제 거 트림 모드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멀티플로 들어오겠습니다. M 엔터 해주시고요. 여기 모서리 얘랑 모서리를 0도로 그렇죠? 얘랑 모서리를 0도로 여기랑 여기 모서리 0도 여기 모서리 0도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엔터 하겠습니다. 이 안쪽에 10씩 들어온 것도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그냥 요거는 렉탱글을 그려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렉탱글을 그려서 걔를 한번 옵셋을 해보겠습니다. 옵셋 10 엔터 해주시고 요거를 이렇게 들어오겠습니다. 요 바깥에 건 지워주시면 되죠. EX 하겠습니다. 얘를 안쪽에 요 25씩 들어오시고 30 여기 구간에 2.5씩 또 간격이 떨어지시는 거거든요. 요거 자체를 X 엔터에서 분해해 주시고 옵셋을 25로 주겠습니다. 왼쪽 거 오른쪽으로 오른쪽 거 왼쪽으로 25씩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아래쪽 것도 위로 올라가실게요. 그리고 얘네들 간격은 2.5입니다. 그러면 옵셋 다시 주시고 2.5 주실게요. 그래서 이거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그리고 다시 얘가 올라가겠죠? 예. 이제 여기에서부터 올라갈 겁니다. 여기 아래쪽에 있는 선부터 올라가서 25 그리고 2.5 그리고 다시 아래쪽에 있는 선부터 해서 올라가실 거예요. 25 그리고 다시 그리고 2.5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사이즈가 이상한데 이렇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 부분은 트림을 해주시면 되죠. 트림 하시고 쭉 지나가서 이렇게 트림을 해주겠습니다. 시고요.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글씨 기입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텍스트 요거거든요. 요 텍스트 왼쪽에 누르시면 멀티 텍스트와 싱글 라인 텍스트가 있습니다. 이제 싱글 라인은 한 줄씩 생성되는 애고요. 멀티 텍스트는 다단으로 생성되는 애인데 뭔가 이렇게 네모나게 영역이 있는데 그 안에 뭔가 정렬을 해서 맞출 때는 멀티 텍스트가 훨씬 유리하시거든요. 예, 요거 멀티 텍스트로 들어갈 건데 저희 단축키는 T 엔터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역을 지정할게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영역을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뜹니다. 네. 뜨시면 여기서 저희 아까 여기 앞에 있었죠. MC에 10으로 해라. 여기다가 10 주시고요. 10 엔터. 네. 그리고 요거 글씨 정렬은 요거 MC. 미즐의 센터로.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가운데 깜빡깜빡. 이때 저희 플러스죠. 플러스. 네. 하고 OK 하시거나 여기 클로즈 위쪽에 클로즈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저스티피케이션에서 여기서 정렬이 5고요. 이걸로 해주시는 거고요. 여기다 주셔도 똑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따라 나오게끔 창을 해놨는데 요거로 하셔도 똑같아요. 같은 애인데 이게 간략하게 나온 형태거든요. 이걸로 하시면 됩니다. 클로즈 해주시면 여기 들어가죠. 그러면 얘를 할 때마다 이렇게 영역을 지정하실 수는 없으니까 요걸 다 카피하는 겁니다. CO 해주시고
요 개체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엔터. 기준점은 요 왼쪽 상단으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상단점에다가 찍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요 글씨 자체를 어레이로 주셔도 되죠. 한꺼번에. 네. 그러면 그 어레이로 준 거를 각각을 수정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요. 일단 저희는 이렇게 클릭을 하겠습니다. 엔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다 플러스인데 수정을 해주실 거니까 요 플러스를 더블 클릭하시면 요 안에 이제 다시 창이 뜨고 깜빡깜빡합니다. 요거 드래그 하셔서 마이너스를 주시고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나?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별표 주시고요. 요거는 더블 클릭하시고 7 주시고 오케이 안 하시고요. 그냥 옆에 있는 거 바로 더블 클릭 들어가시면 이렇게 닫히거든요. 더블 클릭하시고 8 주시고 옆에 있는 폰트 더블 클릭하시고 9 주시고 이거 더블 클릭하시고 6 이런 식으로 하셔서 요거를 한번 글씨까지 다 수정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8시 8분인데요. 예. 이거 제가 마저 더 수정하고 있을 건데 뮤트는 있을 거예요. 저희 이제 10분이라서 20분까지 쉬는 시간 일단 갖고 예, 다시 수업하겠습니다. 치수 기입하는 거요. 여기까지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